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FDA 자문위는 일라이 릴리의 신틸리마베 승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폐암 치료제였는데요. 말은 이해하기 쉽게 승인 요청 거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임상 시험을 요청한다고 표현합니다.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FDA 자문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로는 승인이 힘들겠는데요. 데이터를 좀 더 가져오면 다시 검토하고 승인 권고를 내려주겠습니다. 희망이 엿보이는 듯한 멘트지만 실제로는 임상시험을 다시 하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임상시험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죠.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가 임상시험을 요청한 건 결국 승인 거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약간의 추가 임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짧고 간단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희망적이죠. 신틸리마브는 무슨 항암제인가?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죠. PD-1 면역항암제입니다. PD-1은 T세포 탈진의 중요한 조절 인자 중 하나입니다. PD-1이 많이 발현되면 T세포는 지쳐버립니다. 제 역할을 잘 못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반대로 PD-1을 차단해야 T세포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PD-1을 블락하면 T세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진 항암제가 바로 PD-1 면역항암제죠. 무슨 말이냐? 자료 화면을 보면 분홍색의 인펙티드 셀 또는 캔서 셀이 보입니다. T셀 익서션은 감염된 세포에서도 발생하고 암세포에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둘 다 언급된 건데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셔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핵심은 죽여도 안 죽는 좀비 같은 세포들이라는 겁니다. 만성 감염 질환도 잘 안 낫죠? 암도 잘 안 낫죠? 그건 우리 몸에서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제거가 잘 안 될까? 바로 그 원인은 암세포 표면에 도단한 PD-L1과 T세포 표면에 도단한 PD-1 때문입니다. 오른쪽에는 초록색의 T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의 표면에는 PD-1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D-1과 PD-L1이 만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강제 악수를 당해 손이 묶여버립니다. 이 손을 풀어줘야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PD-1 블로케이드입니다. PD-1 억제제죠. PD-1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죠. PD-1을 안티바디로 묶어버리니까 이제 감염된 세포와 T세포가 악수할 일은 없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암세포가 평소처럼 T세포의 손을 묶어버리려고 악수를 청하는데 알고 보니까 T세포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왔던 겁니다. 권투 글러브는 두툼하기 때문에 악수가 잘 안 되죠. 암세포는 이제 T세포한테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넉아웃 되는 겁니다.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진 PD-1 면역항암제가 바로 신틸리마브입니다. 신틸리마브는 일라이 릴리와 이노벤트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기업이고 이노벤트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노벤트로부터 일라이 릴리가 도입한 항암제가 바로 신틸리마브이죠. 이노벤트와 일라이 릴리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2020년 8월 18일 이노벤트와 일라이 릴리는 신틸리마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신틸리마브를 상업화하겠다고 LI한 것이고요. 반대로 이노벤트는 신틸리마브를 LO한 겁니다. 이노벤트는 업프론트로 200 밀리언 달러를 받게 됩니다. 2억 달러입니다. 무려 2,400억 원이죠. 굉장히 비싼 약이었던 겁니다. 왜 지금 신틸리마브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항암제들이 FDA 심사를 받고 있을 텐데 신틸리마브는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죠. 왜냐하면 비싼 약이었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이슈가 발생하니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열티는 더블 디짓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 20% 이런 두 자릿수라는 겁니다. 넷 세일즈를 기준으로 두 자릿수 로열티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일라이 릴리가 이노벤트에게 보내줍니다. 넷 세일즈라는 건 매출이 발생했다는 소리죠. 따라서 상업화에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로열티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상업화의 첫 시도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로열티도 한 걸음 멀어지게 된 셈이죠. 참고로 티어는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롤에서 티어라는 용어를 쓰죠.
로열티도 순매출에 따라 층이 나뉘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HLB의 로열티도 순매출 금액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지죠. 전반적으로 일라이릴리와 이노벤트가 맺은 LI 계약도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노벤트는 에로를 통해 업프론트를 받고 상업화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도 받고요. 매출이 발생하면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라이릴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중국 밖에서 신틸리맙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얻죠. 예를 들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진출이 지금 좌절된 상황이니 참 난감하겠죠.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사온 신약 후보 물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 건데 일이 꼬여버린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표시한 카테고리는 신틸리맙과 아파티닙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작용 기전입니다. 신틸리맙은 PD-1 면역 항암제로 3세대 항암제입니다. 반면에 아파티닙은 VEGFR2 표적 항암제로 2세대 항암제입니다. 저응증도 다른데요. 신틸리맙은 폐암, 아파티닙은 위암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협업하는 기업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비슷합니다. 신틸리맙은 미국 기업 일라이릴리와 중국 기업 이노벤트가 힘을 모았고요. 아파티닙은 미국 기업 엘레바와 중국 기업 항서제약이 힘을 모았습니다. 다른 점은 물질 특허를 누가 갖고 있느냐인데요. 물질 특허는 로열티의 원천입니다. 아까 일라이릴리가 이노벤트로부터 LI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로열티를 이노벤트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신틸리맙의 물질 특허는 이노벤트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버세라닙의 물질 특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HLB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신틸리맙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상시험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차 스며들듯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리보세라닙도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죠. 임상시험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영국 배 함장이 항해 중에 어떤 현상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항해를 한번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했습니다. 바로 스컬비 때문이죠. 스컬비는 괴혈병입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가 3개월 이상 결핍되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지금에야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영문을 몰랐던 1700년대에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괴혈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영국 배의 선장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씩 그룹을 나눠 실험을 해보았죠. 그 결과 특정 과일을 먹으면 괴혈병으로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임상시험의 역사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신틸리맙은 폐암 PD-1 면역 항암제입니다. 리보세라닙은 위암 VEGFR2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노벤트가 일라이릴리에게 신틸리맙을 애로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